안녕하세요. 차근차근 쉽게 따라하는 엑셀 10차시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매크로라고 하는 건데, 이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자동화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걸쳐서 해야 될 작업이 있는데, 그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치는 작업을 단추 하나에다가 연결을 해서 단추만 누르면 그 여러 가지 작업들이 한 번에 쭉 자동으로 실행되게끔 하는 자동화 작업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매크로를 살펴보기 전에 저희가 개발도구 탭을 꺼내는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도구 탭에는 저희가 필요한 매크로를 만드는 법과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단추 같은 것들이 그 개발도구 탭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개발도구 탭이 안 보이는데, 이 개발도구 탭을 꺼내는 방법 살펴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매크로를 만들 건데, 매크로는 저희는 기록을 사용해서 만들 거예요.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단계의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될 작업을 녹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한 번에 실행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그 여러 단계의 절차를 녹화, 기록을 해놨다가 재생을 해서 실행이 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링크로 제공된 자료 파일을 한번 다운로드해서 열어볼게요. 자, 실습용 예제 파일을 열어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일단 첫 번째, 저희가 매크로를 써보기 위해서는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는 개발자 탭을 꺼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옵션에서 개발자 탭을 꺼내는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자, 먼저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파일 메뉴가 있어요. 자, 이 파일 메뉴 클릭하시고 나타나는 메뉴 중에 옵션이라고 있죠. 자, 이 옵션 클릭하셔서 선택하시면 자, 이렇게 대화 상자 뜹니다. 자, 이 대화 상자에서 저희는 리본 사용자 지정이라고 하는 요 왼쪽에 있는 카테고리 메뉴를 클릭을 할게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이 보이죠? 자, 이 중에서 여기 기본 탭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네요. 자, 여기 지금 체크 표시 비어 있죠? 저희는 이 부분을 체크를 해서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개발 도구 체크하시고 확인 단추를 눌러주시면 위쪽에 이렇게 개발 도구라고 하는 게 만들어져요. 자, 개발 도구 나타났으면 한번 눌러볼게요. 자, 개발 도구 탭을 클릭을 해보시면 위쪽에 리본 메뉴를 보시면 자, 여기에 매크로라는 단추 있고 매크로 기록 있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저희가 쓰려고 하는 삽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서 삽입이라고 하는 걸 눌러보시면 이렇게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양식을 제작할 수 있는 구성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뭔가 실행을 할 수 있는 이벤트 사건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먼저 저희가 개발 도구 탭 꺼내는 거 살펴봤으면 자, 이제 다음으로 매크로를 한번 저희가 기록을 해볼 건데, 매크로를 만드는 작업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한번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단추에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저희가 도형에 지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런데 단추에 매크로를 지정하는 방법과 도형에 매크로를 지정하는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단추부터 살펴볼 건데, 단추라고 하는 것은 누르는 걸 단추라 그러죠. 그래서 이 단추들은 하는 역할이요, 눌려지면 뭔가를 실행하게끔 돼 있어요, 용도가. 그래서 단추는 만들자마자 바로 매크로를 연결해 주게끔 대화 상자 창이 뜹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위에 보시게 되면 삽입이라고 하는, 여기 컨트롤 부분에 삽입이라고 하는 메뉴 버튼 있죠. 자, 이거 클릭하시고 단추 고르시고 자, 아무 곳에나 드래그 해서 지정을 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대화 상자가 뜨면서 매크로를 지정하라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 우리 매크로 아직 만들어 놓은 것도 없는데 지정하라고 나오죠. 그래서 저희가 일단은 이름을 주고 기록부터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름을 준 다음에 기록 단추를 누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 만들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새로 만들기 해버리시게 되면 저희가 그 편집 창이 떠서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명령어 코딩을 하셔야 되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기록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연습이니까 제가 여기에다가 합계라고 한번 써볼게요. 자, 매크로의 이름을 합계로 지정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기록 단추를 딱 눌러주시게 되면 자, 여기 보세요. 매크로 기록이라고 해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리고 이름은 앞에서 준 이름이 그대로 넘어와요. 이거는 수정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아래쪽에 단축키 지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단축키를 쓸 일이 없으니까 이 부분은 건너뛸게요. 자, 그런 다음에 매크로 저장하는 위치는 현재 문서에다가 매크로를 저장하라 하고 지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다 기본이기 때문에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 뜨면 그냥 확인 단추만 눌러주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확인 눌러볼게요. 자, 그랬더니 자, 이렇게 단추가 만들어졌죠. 자, 이 단추는 단추를 눌렀을 때 뭔가 실행되게끔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희가 아직 실행돼야 될 명령어들을 만들어 놓은 상태도 아니기 때문에 그냥 빈 단추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현재 상태가 저희가 뭔가를 실행할 수 있는 명령어를 녹화하는 상태예요. 그 녹화하는 상태라는 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냐면 자, 저희 화면 왼쪽 아래를 가볼게요. 자, 여기 왼쪽 아래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정지 단추가 있죠. 이렇게 정지 단추가 있다는 것은 현재 녹화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녹화를 중지할 때에는 이 정지 단추를 누르시면 녹화가 중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현재 매크로를 기록하는 상태라는 걸 확인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자, 또 다른 방법으로는 자, 여기 위에 탭에 보시면 개발도구 탭에서 메뉴 중에 현재가 녹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명령어를 보시면 기록 중지라고 나와요. 만약에 녹화 상태가 아니면 여기가 기록 중지가 아니고 매크로 기록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고도 저희가 현재 녹화 상태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런 녹화 상태에서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자, 이렇게 자동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어들만 수행하면 돼요. 녹화 상태에서 쓸데없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막 하시게 된다면 그 불필요한 작업들도 다 기록이 남아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단추를 클릭을 했을 때에는 그 불필요한 작업들도 다 반복적으로 실행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게 단추에다가 매크로를 설정을 해서 지정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꼭 필요한 명령어들만 지정하시고 다른 작업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요. 자, 여기 두 개의 합을 구하는 총점을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여기 선택하시고 자, 는 해서 수식을 한번 입력해 볼게요. 저희가 수식을 입력할 때는 항상 등호 는으로 시작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는 하고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자, 여기 소양 인증 더하기 직무 인증하고 엔터키를 딱 치시면 값이 계산이 되죠. 자, 그리고 요 계산된 값은 밑에 아래쪽에서도 똑같이 작업이 돼야 되니까 자동 채우기를 사용해서 채워주시면 저희가 구하고자 하는 답이 다 구해졌어요. 자, 그러고 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꼭 기록 중지를 해주셔야 돼요. 자, 기록 중지 눌렀습니다. 기록이 중지되고 나니까 여기 보시면 명령어가 매크로 기록이라고 바뀌었죠. 현재 상태가 매크로 기록 녹화 상태인지 아닌지를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총점 부분이 저희가 금방 단추에다가 매크로 작업으로 연결해 놓은 값인데 이게 정말로 제대로 잘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확인을 해 보려고 하면 이미 답이 달려 있기 때문에 이 단추를 누른다고 해서 확인하는 것이 구분이 안 되죠. 자, 그래서 기존에 이 답이 달려 있는 부분은 선택 영역으로 지정해서 키보드에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리시고 단추 1번을 클릭하면
답이 잘 달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단추를 눌렀을 때 제대로 매크로가 실행이 된다는 거 확인했고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두실 거는 이 단추를 보시게 되면 이 단추라고 하는 것은 현재 지금 저희가 이 총점을 달아주는 명령어를 실행하는 거다 하고 지금 알고 작업을 했지만 나중에 받거나 누군가한테 이 파일을 넘겨줬을 때에는 이 단추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 단추에다가 여기에 총점을 구하는 이름을 써주게 되면 훨씬 알아보기 쉽겠죠. 자, 그래서 저희는 단추를 오른마우스로 클릭을 하셔서 텍스트 편집 누르시고 기존에 있는 내용은 지우신 다음에 총점이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단추를 눌렀을 때 총점이 만들어지는구나 하고 알아보기가 쉬운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 작업 과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자고 그러면 지금 제가 버튼을 임의적으로 만들어 놨는데 이 만들어 놓은 버튼을 잘 보시면요. 눈금선에 닿지 않고 임의의 위치에 크기도 임의의 크기로 만들어져 있죠. 근데 저희가 필요로 한 것은요. 요거 눈금선에 딱 맞춰서 위치를 지정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오른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여기 제어점 뜨죠? 자, 이 제어점을 Alt 키 누르고 클릭해서 드래그를 하시면 크기를 조절할 때 눈금선에 크기가 쫙 달라붙어요. 스냅이 걸린다 그러죠? 눈금선에 맞춰서 원하는 크기로 지정하시기가 쉽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저희가 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기존의 거는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매크로를 한번 생성해서 실행하는 것까지 한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문제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매크로 작업 시트 표에서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매크로를 현재 통합 문서에 작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랬죠. 각 5점이 돼 있네요. 자, 그러면 매크로는 어떻게 생성을 할 거냐면요. 24에서 28번 영역에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랬네요. 자, 영역을 확인해 보면 24에서 28이면 자, 여기 24에서 28 이 부분이죠. 자, 여기 제가 지워 놓을게요. 자, 24에서 28 부분 이 영역에다가 총점을 계산하는 매크로를 생성하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그거를 실행해 보라 그랬죠. 그리고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으로 주라 그랬네요. 그런데 그 총점을 구하는 식은 아래쪽에 제시가 되죠. 자, 이런 식으로 자, 여기에 필요한 수식이 있다면 그 수식은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런 거는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제시를 해주니까. 그래서 요 만들 줄만 알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저희가 총점을 실행하는 단추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자, 아래쪽에 문제를 보시면 개발 도구 삽입에 있는 양식 컨트롤 중에서 단추를 사용하라 그랬죠. 근데 이 단추를 가지고 어디에다가 만들 거냐면 해당 시트의 A10번에서 B11번 영역에다가 생성하라고 써 있죠. 자, 그러고 이렇게 버튼을 만들고 나면 단추를 만들고 나면 그 단추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쉽게끔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을 하라 그랬네요. 그래서 총점 매크로가 실행이 되겠군요. 자, 그러면 자, 문제를 다 읽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자,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A10에서 B11번. 자, A10에서 B11번까지 자, 제가 이렇게 선택 범위로 잡았어요. 근데 이 잡은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다가 단추를 만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이 단추의 크기를 지정하실 때 이렇게 쉽게 영역을 찾기 위해서 선택 범위를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선택 범위를 이렇게 지정을 하셨다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다가 단추만 그려주면 되겠죠. 자, 개발 도구 가셔서 삽입 명령어 누르시고 자, 여기서 단추 고릅니다. 그런 다음에 자, 여기 그려야 될 자리에 오셔서
Alt키 누르고 드래그하면 여기 셀 눈금선 벽에 딱 달라붙는다 그랬죠? 자, 그래서 Alt키 누르고 드래그 하셔가지고 자, 이렇게 크기를 지정하면 매크로 지정 창이 떠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게요. 매크로의 이름을 총점으로 주라고 그랬잖아요. 매크로의 이름은 총점. 자, 그래서 자, 여기 이름을 총점이라고 쓸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여기서 매크로를 만들고 지정한다고 해가지고 새로 만들기 단추를 누르면 안 됩니다. 기록 단추를 누르는 거예요. 우리가 매크로를 생성한다 그러면 기록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자, 여기에 기록 단추 눌러주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창이 뜨죠.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이름이 그대로 넘어온다고 했습니다. 단축키는 지정할 일이 아니니까 그냥 넘어간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기본값 확인만 하시고 단추 눌러주세요. 확인. 자, 그럼 대화 상자가 없어지고 단추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그 다음 할 일은 이제 수식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에 잠깐 상태를 보면 자, 위쪽에 보시게 되면 기록 중지라고 이렇게 메뉴 보이죠? 지금 기록 상태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총점은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이다 그랬네요. 24에서 280영에게 답을 달으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답을 달아줘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셀 클릭하시고 항상 수식을 만들 때에는 등호 는으로 시작한다 그랬어요. 자, 는 입력하시고 먼저 소양인증 더하기 직무인증 누르시면 자, C4 더하기 D4번 해가지고 수식이 만들어졌죠. 자, 엔터키 눌러서 결과값 내신 다음에 자, 이 만들어진 결과값을 자동 채우기 하시면 됩니다. 자동 채우기 하실 때에는 요 자동 채우기 핸들을 요거 있죠, 요거 자동 채우기 핸들을 잡고 드래그를 하시거나 아니면 얘를 따닥 더블 클릭을 하시면 쭉 채워져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산식이 만들어지고 답을 다 채웠으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죠. 자, 이렇게 더 이상 할 일이 없으면 꼭 기록 중지를 해 주셔야 돼요. 이거 깜빡 잊어먹고 두 번째 문제 풀어버리면요, 매크로 하나에 두 문제가 기록이 돼 버려요. 그러면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매크로가 만들어진 것이 정상적으로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총점 부분이 값이 잘 달리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기존에 있는 값이 있으면 확인이 안 되니까 선택 범위 지정해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우시고 단추를 눌러 볼게요. 자, 여기 단추를 클릭하면 여기 총점에 답이 나와야 됩니다. 클릭했더니 답이 잘 달리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만든 매크로는 잘 지정이 됐고 실행도 잘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저 단추가 하는 역할을 알아보기 쉽도록 텍스트를 총점으로 입력하라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래서 자, 이 단추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텍스트 편집하셔서 자, 여기다가 총점이라고 넣어 주시게 되면 엔터키 치지 마시고 빈 바탕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원하는 형태가 잘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개발 도구 탭에서 단추를 사용해서 매크로를 생성하고 지정하는 방법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 방법. 자, 이번에는 도형에다가 매크로를 지정할 수도 있어요. 도형을 그리신 다음에 그 도형을 꼭 단추같이 실행하게끔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도형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문서 작성할 때 디자인적으로 써먹을 수도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런 디자인적인 요소로 쓸 것을 가정을 한다 그러면 버튼으로 작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도형은 단추하고는 다르게 처음부터 매크로 지정 상태가 뜨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저희가 매크로 지정을 따로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삽입 가셔서 도형 부분에 제가 아무 도형이나 하나 선택을 해 볼게요. 자, 모서리 둥근 사각형 선택하고 자, 이렇게 드래그 하면 도형이 만들어지죠.
아까 단추는 만들면 바로 매크로 지정이란 창이 떴어요. 하지만 이런 도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이걸 제목으로 쓸 수도 있고 다른 요소로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단추 기능은 나중에 지정을 해줘야 단추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 도형 선택하시고 매크로를 지정을 하시려고 그러면 오른 마우스로 클릭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에 매크로 지정이라고 이렇게 메뉴가 있죠. 그래서 요거 클릭하셔 가지고 이렇게 매크로 지정 창이 뜨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명령어처럼 그대로 똑같이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는 취소하고 나가서 자, 문제를 풀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취소 누르고 나가서 자, 도형 지우고 자, 여기 문제에 맞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를 보시면 A3, E3 영역에 채우기 색으로 표준색 노랑을 적용하는 매크로를 생성하고 실행하시오 그랬네요. 자, 우리가 생성해야 될 매크로는 이름이 채우기로 되어 있는데 그게 노란색을 채우는 거네요. 자,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만든 매크로를 어디에다가 지정을 해주냐면 도형에 기본 도형에 가보면 빗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그 도형을 사용해서 D10번에서 E11번 영역에다가 생성하라고 그랬네요. 그리고 도형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 도형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아보기 쉽도록 텍스트를 채우기로 입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풀어볼게요. 자, 먼저 도형을 만드는 부분이 D10에서 E11이라고 했으니까 D10에서 E11번까지 선택 범위로 영역을 딱 지정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해 놓아야 단추를 어디에 그릴 것인가 파악하기가 쉽다 그랬죠? 자, 그런 다음 자, 삽입 가셔서 도형에 빗면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에 빗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 도형에 빗면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 클릭하시고 Alt 키를 눌러야 이 셀 벽에 딱 맞게끔 그릴 수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Alt 키 누르고 클릭 드래그 해가지고 자, 이렇게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렸어요. 자, 이렇게 해서 도형을 그리고 나면 자, 이제 매크로를 지정을 해줘라 그랬죠? 자, 매크로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도형을 클릭하시고 혹시 지금 저처럼 클릭했을 때 이렇게 길게 메뉴가 안 나오고 짧은 메뉴가 나오면 옆으로 조금 이동해서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매크로 지정 하시면 대화 상자 뜨죠. 자, 여기서 매크로의 이름을 채우기로 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여기다 이름은 채우기. 그런 다음에 꼭 기록 단추 눌러주라고 그랬습니다. 만들기 아니에요. 기록 단추입니다. 자, 그래서 기록 단추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매크로 기록 창이 뜨면서 앞에 이름이 그대로 넘어오죠. 자, 확인만 하시고 단추 눌러주세요. 확인. 자, 그러면 대화 상자 없어졌어요. 그리고 왼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 개발 도구 탭에서 기록 중지라는 거 확인되죠. 자, 그러면 현재는 매크로를 녹화하는 상태다. 기록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면 돼요. A3에서 E3 영역에 표준색으로 노랑을 적용하라. 이렇게 됐죠. 자, 한번 채워볼게요. A3에서 E3까지 선택 범위 잡으시고 홈 탭 누르시면 자, 여기에 채우기 색깔 있죠. 클릭하셔서 채우기 표준색에 있는 노랑을 골라줘요. 클릭. 자, 그러면 노란색 잘 들어갔죠? 자, 이렇게 해야 될 작업을 다 마쳤어요. 그러고 나면 꼭 반드시 기록 중지 해주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개발 도구에 있는 기록 중지 단추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제 더 이상 녹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작업해도 기록이 안 되죠. 자, 그러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요 도형 단추가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자, 그래서 자, 여기 노란색 채워져 있는데 노란색 채우라고 하면
표시가 안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존에 색 채운 거를 뺄게요. 자, 홈 탭 누르셔서 채우기 색깔에서 채우기 없음 줘가지고 색을 뺄게요. 자, 그러면 처음 상태로 돌아왔죠?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요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 부분이 색깔이 칠해지죠. 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잘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마지막으로 도형에다가 텍스트로 채우기를 써주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해당 도형을 오른 마우스로 클릭하시고 텍스트 편집 누르신 다음에 자, 여기다가 채우기. 자, 이렇게 글자를 입력을 했는데 보기 좋으려고 그러면 가운데 정렬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위에 정렬 방식은 가로로도 가운데, 세로로도 가운데 눌러주시면 이 도형 정가운데 글자가 이렇게 정렬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매크로를 두 개를 생성을 해서 하나는 단추에다가 연결해보고 또 하나는 도형에다가 연결해봤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한 가지 방법을 더 설명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 때에는 앞에서 설명한 방법을 그대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이런 것도 있구나,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이제까지는 저희가 단추를 만들던 도형을 만들어 지정을 하던 해서 매크로를 요소보다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연결 지정을 해줬죠. 그런데 매크로는 미리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정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개발 도구 가보시면 여기에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죠. 자, 제가 이 총점 부분 지우고 예로 한번 해볼게요. 자, 매크로 기록 단추를 누르면 자, 이렇게 매크로 기록 창이 바로 뜨죠. 아무것도 가리키지 않았는데 그냥 매크로 기록 창이 뜹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평균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평균. 그런 다음에 확인 누르면 자, 여기 기록 중지 보니까 녹화 상태라는 거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자, 총점이 아니라 평균 한번 구해볼게요. 자, 여기 클릭하고 홈 탭에서 자동 합계를 평균으로 한번 해볼게요. 엔터. 자, 그런 다음에 자, 하나만 풀 게 아니라 밑에도 다 풀어야 되니까 채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개발 도구에 있는 기록 중지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기록 중지.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 평균을 구해주는 매크로를 하나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단추에 지정한 것도 아니고 도형에 지정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다 해야 돼요? 지금 아직 지정을 안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미리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제가 필요한 게 있다면 자, 삽입 가셔서 도형에 동그란 단추 하나 만들고 자, 얘한테다가 매크로를 지정을 할 거예요. 그런데 그 매크로는 어떤 거냐면 금방 평균이죠. 자, 이거 평균 선택하시고 확인 단추 딱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제 앞으로는 요 단추를 누르면 여기에 평균이 달려요. 자, 눌러볼게요. 동그라미 클릭했더니 여기 평균이 달리죠. 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매크로를 먼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지정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첫 번째 알아본 방식 단추나 도형을 만들면서 바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들면서 바로 지정하는 방법이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를 풀거나 사용하실 때는 처음에 설명드린 방법대로 하시면 도움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저희가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매크로는 자동화 작업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해야 될 작업을 단추 하나에다가 지정을 하고 그 단추를 누르면 여러 단계의 작업이 한 번에 쭉 자동으로 실행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그 매크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개발도구 탭에서 작업을 하시는데 이 개발도구 탭을 꺼내려면 파일 메뉴 옵션에서 저희가 개발도구 탭을 체크해서 꺼내시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개발도구 탭은 한 번만 꺼내 놓으시면 되니까 앞으로 쭉 쓰실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한번 꺼내는 방법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매크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매크로 기록이라고 하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매크로 만들기가 아니고 매크로 기록이라는 거. 요거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매크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매크로는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한 두어 번 정도만 연습해 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연습 많이 해보시고 잘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